네, 전국의 농구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C와 함께하는 2016 아시아 퍼시픽 대학농구 챌린지 3일차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저희 대한민국 B팀과 러시아 대학 선발팀의 경기를 지금부터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종익입니다. 자, 어제 하루는 저 대신에 저희 방송국의 젊은 피가 되겠죠? 박준호 캐스터께서 또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대한민국 A팀과 대만팀의 경기 흥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A팀의 응원의 힘이 B팀도 이 러시아와의 일전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으면 하는데요. 우선 오늘의 선발 명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한민국 B팀입니다. 최성모, 박지훈, 장문호, 안준영 그리고 한준혁 선수가 이번 대한민국 B팀 러시아와의 일전에서 선발 출장을 하게 됐습니다. 황준삼 감독이 팀을 지도하고 있고요. 자, 그에 맞서는 러시아입니다. 칼라이노프, 세메나스 그리고 안토노프, 아긴스키, 밀레티치 선수가 이번 대회에 출장을 했고요. 우치하라 주심의 모습이 잠깐 화면에 비쳤군요. 일본의 우치하라 주심께서 이번 대회 한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선수들이 정렬을 했는데요. 자, 우선 이 두 팀이 가졌던 각각이 한 경기씩의 이 경기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러시아와 러시아와 일본의 경기였죠. 첫 번째 날 경기였는데요. 이날 경기 69대 66으로 러시아가 석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무엇보다 이 마르코 밀레티치 선수가 21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공격적인 측면에서 이 팀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활약을 해줬었고요. 자, 그에 맞서는 대한민국 B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박지훈 선수가 일본과의 어제 경기였죠. 자그마치 17득점 4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이 경기를 지켜보는 여러분들 다들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올해 시장, 드래프트 시장에서 프로 진출에 곽강을 받는 가드들이 몇이 있는데요. 그 중에 박지훈 선수가 또 포함이 되겠죠. 선취점으로 올려내는 러시아입니다. 각각 이 첫 번째 경기를 소화하고 두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는 양 팀인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득점원인 마르코 밀레티치를 포함해서 아긴스키드, 이 골 밑에서 강한 힘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제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단 말이죠. 이번에도 또 밀레티치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밀레티치. 자, 21득점을 올렸던 밀레티치. 특히나 이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기나 조직력 자체는 지난해 대학 선발팀보다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유럽 특유의 오프 더 볼 상황에서의 움직임만큼은 굉장히 뛰어난 러시아 대학 선발팀입니다. 자, 대한민국 B팀은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 체력 부담이 관건이 되겠는데요. 특히 어제 또 이 활동이 많았던 안준영 선수입니다. 안영준 선수입니다. 안영준 선수의 모습. 안영준 선수가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선수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안영준 선수 지난 경기 23득점에 리바운드 9개를 기록한 어마어마한 이 시트를 작성을 했군요. 파울 개수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두 좋은 필요한 파울이었습니다. 박지훈과 최성모 그리고 홍순규, 장문호, 김진용이 지키는 골밑 싸움 이런 것들이 오늘 중요하게 여겨지겠다고 황준삼 감독이 스스로 또 기자와의 면담에서 밝혔는데요. 박지훈과 최성모의 외곽 공격 그리고 홍순규, 장문호, 김진용의 골밑 싸움 특히나 이 리바운드를 지난 일본전에서 말이죠. 리바운드를 일본에게 41개를 내주고 대한민국 B팀은 35개를 기록했습니다. 신장에서 좀 우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리바운드 개수에서 오히려 일본에 밀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신장과 체격의 차이가 좀 큰 이 러시아 선수들과는 더욱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은 한준영 선수가 골밑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자, 이 한준영 선수가요, 이 한양대학교 학생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콤비라고 할 수 있었던 한상혁 선수가 이제 빠져나가고 한양대의 주축 선수로 이제 자리매김을 물론 해왔고요. 올해는 특히나 더 어깨가 무거울 것인데요. 이번 대회 기간을 통해서 또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선수가 되길 한번 기대해보죠. 안토노프의 점퍼가 들어가지 않았고 박지훈이 역습을 선두로 치고 나갔고요. 좋은 공중자세에서 레이업이었습니다만 장문호가 토스한 볼 최성모에게 연결됩니다.
안영준이 볼을 쥐고 있을 때 박스 안쪽에서 선수들 간의 충돌이 있었군요. 오펜스 파울. 한준영 선수의 오펜스 파울이 기록됩니다. 대한민국 B팀이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과의 경기에서 역전승으로 박지훈 선수의 활약으로 말이죠.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만 겨우 2점 차 승리였어요. 점수차가 그만큼 나지 않았다는 것은 체력적으로 더욱 많이 움직였음을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러시아는 석점 차 승리를 일본에게, 동일한 팀 일본에게 거뒀는데 하루 어제 쉬었다는 것, 그것 자체로도 선수들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안영준 선수가 다시 득점 만들어냅니다. 안영준. 지난 일본과의 경기에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던 안영준이 오늘도 스코어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장문호와 밀레티치의 매칭이었는데요. 세메라스가 던진 페이더웨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문호의 리바운드. 박지훈이 조율을 합니다. 자, 박지훈이 확실히 지난 경기 이후로 자신감이 붙었군요. 황준상 감독이 외곽을 많이 노릴 거라는 걸 러시아 팀도 알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기습적인 돌파, 박지훈 선수가 이 러시아 선수들의 허점을 그대로 파고들었군요. 자, 지역 방어입니다. 대한민국. 아긴스키가 좋은 공중 동작이었습니다만 레이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지훈 다시 한번 빠른 돌파. 박지훈의 연속 득점입니다. 스코어가 8점 차까지 벌어지는데요. 12대 4가 됐습니다. 박지훈 선수가 이 러시아 선수들의 허점을 또 금방 파악을 했군요. 아긴스키의 슈팅이 림과 백보드 사이에 공이 끼면서 오프더볼이 선언되는군요. 베이스라인에서 이어서 플레이하겠습니다. 러시아 선수 교체가 있는데요. 세메라스와 밀레티치가 빠지고 포포프와 시조프가 들어왔습니다. 자, 포포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신장이 있습니다만 활동력이 그렇게 많은 선수는 아니고요. 장문호 선수와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시조프 선수는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시조프 선수 백넘버 5번이고요. 자, 10득점 5개 리바운드를 기록했었던 파벨 시조프입니다. 볼 투입 좋았는데요. 마지막 한준영. 네, 한준영의 득점. 한준영이 득점 올리면서 10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14대 4. 안토노프 시조프에게, 시조프의 빠른 타이밍의 패스. 칼라이노프의 좋은 시도였는데요. 칼라이노프의 외곽이 터지지 않는군요. 그리고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안토노프가 빠지고 28번의 플라투노프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안토노프가 가드 역할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 플라투노프라든지 페체르스키 같은 선수들이 신장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만 가드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해주는 선수들이에요. 휘슬이 울렸는데요. 우치아라 주심의 판정은 시조프 선수의 파울을 선언하는군요. 외곽으로 최성모, 장문호, 안영준의 슈팅. 시도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이렇게 역습을 그대로 내주면 안 되겠죠. 플라투노프가 빠른 속도로 넘어왔고요. 아긴스키 다시 플라투노프에게. 플라투노프 석점 라인 바깥쪽입니다.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14대 7. 플라투노프의 득점. 플라투노프가 저번 일본과의 경기에서도 석점 4번 시도해서 2번 성공하면서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기회만 오면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선수가 대한민국 B팀에도 있습니다. 장문호의 석점. 러시아 벤치에서 작전 타임이 나옵니다. 장문호, 주장 장문호입니다.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빈 공간에서 포포프가 장문호를 놓쳤어요. 장문호가 이런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올해 이제 드래프트에 나오면은 많은 구단들이 침을 흘리겠죠. 러시아 벤치 초반에 좀 많은 득점이 벌어졌어요. 1쿼터 절반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5분 8초인데요. 스코어가 10점 차라는 거는 조금 타격이 있어 보이네요. 지난 일본전에도 1쿼터가 종료됐을 때 러시아가 리딩을 많이 빼앗겼습니다만은 8점 차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패턴이라면 대한민국 B팀이 점수를 더욱 많이 낼 수 있거든요. 특히나 기대치 않았던 최성모라든지 이 박지훈이 외곽을 노릴 것으로 봤는데
네, 대한민국 B팀 벤치의 모습인데요. 지금은 이 빅맨이죠. 장문호가 외곽 돌아 나와서 석점 꽂아 넣었단 말이죠. 예상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듯합니다. 네, 또 이 대학농구 팬들께서 경기장을 찾아주셨네요. 아마 본인들이 화면에 나오는 것을 좀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뒤에 알아채시겠군요. 네, 이 관중들이 B팀 경기라고 적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잠실 경기장 바깥인데요. 그 폭우를 뚫고 잠실학생체육관에 또 많은 관중께서 A팀 경기 때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관중 수로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조심해야죠. 아, 역시 이 말씀드렸던 백넘버 15번이죠. 페체르스키가 들어와 있어요. 아긴스키, 페체르스키에게. 페체르스키도 개인기가 좋거든요. 페체르스키의 외곽! 지금은 파울이죠. 페체르스키가 이 한준영과 미스매치가 나왔을 때 곧바로 석점 시도했는데요. 지금은 한준용 선수가 마킹을 할 때 접촉이 있었다는 판정입니다. 페체르스키의 자유투. (17대 7) 스코어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때 한 점이라도 더 빨리 따라잡아야겠죠. 들어갑니다. 17대 8, 9점 차. 러시아 벤치에 있는 선수들인데요. 러시아 벤치 멤버들도 지금 선발 출장하지 않았던 페체르스키나 플라투노프 같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듯이 아직 나오지 않은 세비글라조프라든지 많은 출장 시간이 없는 이 시조프 선수, 그리고 55분의 리젠코 선수가 들어오면 골밑 싸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전에 점수 많이 넣어야 됩니다. 안영준이 오늘도 두 자릿수 득점을 찍겠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보이는군요. 안영준의 득점. 자, 리바운드 아직 살아있습니다. 페체르스키 돌아 들어가면서 박스 안쪽에 있던 칼라이노프에게 건네줄 때 파울입니다. 칼라이노프가 슈팅 시도를 할 때 파울 범했군요. 지금 다시 한번 이 한준영 선수의 파울로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접촉이 있었어요. 한준영 선수도 깜짝 놀라는군요. 의도하지 않았던 파울이 나오면서 자유투를 주어줍니다. 자, 한준영을 결국 빼주는군요. 홍순규가 들어왔어요. 홍순규 선수도 이 홍익대학교 이 하도영 선수와 함께 두 명의 빅맨 중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홍익대학교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칼라이노프 들어가는군요. 스코어는 19대 10이 됐습니다. 다시 9점 차. 자, 이 박지훈의 조율 능력을 한번 살펴봐야겠군요. 리젠코가 안 들어왔다는 것, 밀레티치가 빠졌다는 것은 아마 이 기동력이 좋은 선수들을 많이 투입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러시아가 이 수비에 신경을 좀 많이 쓴다는 것이겠죠. 박지훈이 들어갈 때 파울. 시조프 선수의 파울이군요. 박지훈이 이번에도 패싱보다는 개인 돌파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아긴스키와 시조프 사이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박지훈. 박지훈 지난 일본전에서는 프리드로우 성공률 50%를 기록했었는데요. 박지훈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군요. 아마 가족분들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가드가 될 박지훈 선수의 두 번째 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휘슬이 울립니다. 장문호가 갈비뼈 쪽을 좀 잡고 있는데요. 플라투노프와 볼 다툼 과정에서 약간 충돌이 있었던 것 같군요. 1쿼터 남은 시간 3분 43초. 1쿼터 남은 시간 3분 43초. 샷클락 14초에서 공격 이어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최성모, 안영준이 직접 돌파. 레이업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칼라이노프의 전방 패스는 시조프의 외곽포로 이어집니다. 시조프의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고 장문호가 토스 한 볼. 다시 한번 칼라이노프.
리바운드 홍순규가 잡아내는군요. 자, 한준영의 자리를 홍순규가 잘 메꿔줍니다. 최성모 마지막에 토스한 볼이 아긴스키에게 빼앗겼어요. 그대로 전방으로 전달. 시조프가 올라갈 때 시조프의 레이업이 들어갑니다. 자, 수비뿐만 아니라 기동력이 좋은 선수를 많이 투입한 러시아 벤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습 전개 과정이 신속하군요. 아, 지금은 페체르스키 시조프 선수의 모습인데요. 돌파 좋았고요. 시조프 선수가 저 빠른 스피드에 체격까지 좋기 때문에 힘싸움을 이겨내기가 힘들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 이 시조프 선수의 득점 이후에 대한민국 공격 전개 과정에서 러시아 선수들의 파울이 있었어요. 페체르스키의 파울이었군요. 페체르스키의 파울로 팀 파울이 5개가 채워졌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대학 농구기 때문에 젊은 팬들의 비중이 꽤 높군요. 안영준에게 주어진 두 번째 샷 들어갑니다. 안영준의 이어진 득점으로 22대12 다시 10점 차입니다. 자, 페체르스키의 조금 불필요한 파울이었는데요. 시조프의 멋진 플레이였습니다만 홍순규와 안영준이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두 선수가 아쉬움을 서로 얘기를 해보는데요. 사인이 좀 맞지 않았어요. 페체르스키는 조금 전 자신의 그 5번째 팀 파울이 되는 좀 쓸모없는 파울을 만회하는 자유투를 얻어냈군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B팀도 조금 전 파울로 팀 파울 5개가 채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어졌고요. 양팀 모두 팀 파울이 벌써 5개가 채워진 것을 보니 두 팀 오늘 접전이 예상되는 1쿼터입니다. 자, 치열하죠. 아, 지금은 기동력 때문에 뺐다고 말씀드렸던 리젠코 선수가 또 들어와 있는데요. 한준영이 없으니까 이제 골밑에서 리젠코 같은 장신의 큰 체격의 선수로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거죠. 네, 득점 만들어내면서 22대17 그리고 대한민국 벤치에서 타임아웃 요청이 있었습니다. 플라투노프의 개인 돌파였는데요. 지금도 이 리젠코에게 홍순규가 시선이 조금 쏠려 있었어요. 장문호가 또 플라투노프에게 마킹을 들어가 있었는데요. 황준삼 감독과 이상형 코치의 모습. 자, 이 빅맨 두 명이죠. 장문호와 홍순규는 지난해에도 같이 또 합을 맞췄었기 때문에 이 아시아 퍼시픽에서요. 대부분 또 자주 보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 이 대한민국 B팀 벤치입니다. 홍순규 선수가 이 한준영 선수의 자리를 잘 대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러시아의 리젠코라든지 아긴스키 같은 이 장신의 센터들을 막기에는 이 대한민국 선수들이 힘싸움에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다는 예상을 모두가 하실 텐데요. 이렇게 된다면 최성모의 외곽포 그리고 박지훈의 조율과 더불어서 안영준의 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군요. 박스 안쪽 싸움이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 골밑 싸움은 리바운드에 치중하고 박지훈과 최성모로 외곽 공격을 하겠다는 이 황준삼 감독의 지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만 이번 공격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어느새 스코어가 10점 차에서 5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최성모가 홍순규에게 박지훈. 아, 지금은 교체 선수가 있군요. 백넘버 13번입니다. 김진용 선수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선수가 또 연세대학교 신장 2m 95kg 94년생의 센터를 보고 있는 선수인데요. 리젠코가 반대편에 있던 시조프에게 시조프 그대로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내준 볼 외곽 시도합니다. 석점입니다만 리젠코가 받지 못했군요. 안영준의 빠른 스피드 활용하면서 박지훈의 석점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기세 올릴 수 있을까요? 박지훈의 석점이 폭발하는군요. 침착하게 깔끔한 석점 성공시키고 있는 박지훈. 시조. 자, 계속해서 스위치를 하고 있는 러시아 선수들인데요. 네, 플라투노프의 센스 있는 슈팅. 25대19.
빠른 역습으로 다시 한번 점수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B팀입니다. 교체 투입된 김진용의 득점으로 스코어 27대19. 플라츠노프와 리젠코에게 다시 C조 안영준을 앞에 두고, 이 러시아 선수들, 제가 조직력이 좋지 않다고 말한 것이 후회가 되네요. 선수들의 스위칭이나 롤 상황 한번 살펴보십시오.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외곽에서 이 플라투노프가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27대22 남은 시간 40초. 볼 투입. 안영준이 장신의 선수들의 힘싸움을 또 이겨냈어요. 안영준의 득점. 1쿼터 대부분의 점수를 안영준이 책임집니다. 대단합니다, 안영준. 남은 시간 23초. 스위칭 과정이 굉장히 깔끔한 러시아 선수들이에요. 시조프의 2포인트가 터집니다. 남은 시간 12초에서 29대24. 자, 리드 유지를 많이 해놓고 끝낼수록 좋습니다. 박지훈의 석점 시도. 림을 아쉽게 돌아 나왔습니다만 센터 김진용이 마무리 지으면서 그대로 1쿼터 종료됩니다. 김진용의 득점이었고요. 연세대학교에도 확실히 박인태와 최준용을 빼면 이 김진용이 있는 것이거든요. 교체 투입된 김진용이 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러시아 벤치. 자, 밀레티치가 1쿼터에 많이 활용되지 못했어요. 스타팅 멤버에는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 수비가 안 되다 보니 빨리 빼줬던 이 랍테프 감독이에요. 아나톨리 랍테프 감독이 기동력을 좀 우선시하는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다시 따라잡는 기세로 마무리된 1쿼터가 되겠는데요. 자, 작년에도 제가 중계를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바깥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어도 경기장 안만큼은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또 경기를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서울 시내에 접근이 용이하신 분들께서는 찾아주셔서 많은 관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뭐 퇴근하시고 또는 학업을 마치시고 이 경기장을 찾아본 분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군요. 특히 이 TV나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경기장을 방문해서 이 경기를 관전하는 것이 또 더욱 재밌을 수가 있죠. 자, 이상형 코치와 황준삼 감독의 모습인데요. 이 감독과 코치도 고민이 되는군요.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이 기동력을 따라잡는 전략 전술 카드를 들고 나왔고요. 특히나 스위칭 상황에서 이 빅맨들이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빠른 움직임 보여줬던 플라트노프나 페체르스키 같은 선수에게 미스매치가 나오면 곧바로 석점 시도가 나온단 말이죠. 시조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안영준 선수에게 득점이 조금 집중돼 있다는 것도 걱정할 만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공격 패턴 플레이가 단일화되다 보면 수비가 용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박지훈과 최성모의 외곽도 기대를 해봐야겠죠. 지금은 대한민국 B팀의 막내입니다. 백넘버 14번의 이윤수 선수가 교체 투입되어 있습니다. 박찬호, 박정현 등을 포함해서 이 남중부의 빅4라고 불렸던 이윤수 선수가 이 대표팀 막내로 이번 기간 참여를 해 있는데요. 성균관대를 다니고 있는 이윤수 선수 활약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플라트노프 선수였고요. 자, 터치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군요. 플라트노프 선수 손에 좀 맞았다는 그런 판정인데요. 자, 김광철 선수도 교체 투입됐고요. 러시아도 이 리젠코가 여전히 있는 대신에 밀레티치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밀레티치 조심해야죠. 최성모 자리에 김광철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다시 득점 만들어낸 선수는 바로 대표팀의 막내 이윤수입니다. 성균관대의 이윤수. 정말 그 세대가 또 이 빅4가 황금 세대라고 또 말씀드려도 되겠군요. 박정현, 박찬호도 그 이름값만이 어마어마한 선수들인데
이윤수 선수까지 대표팀에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체르스키의 득점 33대26. 자, 전반전 기록지를 제가 방금 막 받아 들었는데요. 한번 읊어보도록 하죠. 박지훈 선수가 8득점. 대단했군요. 피드골 60%, 석점포 하나가 있었고요. 안영준 선수가 역시 더블 스코어였습니다. 10개의 득점 만들어냈고요. 피드골 60%. 하지만 이 리바운드 개수가 현저하게 밀린 대한민국 B팀입니다. 좀 주의를 해야겠어요. 페체르스키가 건넨 볼. 다시 한번 페체르스키, 포포프가 볼 투입, 미젠코가 골밑에서 흔들어놓고 그대로 골밑 득점 성공시키는군요. 제가 조금 전 약간의 착오가 있었는데요. 리바운드 개수 자체는 9개로 대한민국 B팀이 앞섰습니다. 러시아보다 1개가 오히려 앞섰던 대한민국 B팀의 리바운드고요. 파울 개수가 양팀 모두 5개, 턴오버도 2개로 동일했습니다. 안영준이 크게 넘어졌는데요. 지금 러시아 15번 페체르스키의 파울입니다. 안영준의 이런 많은 활동량이 또 자유투로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그리고 페체르스키를 곧바로 뺀 아나톨리 랍테프 감독입니다. 안영준에게 3샷이 주어져 있고요. 자, 계속해서 기록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장문호가 5득점, 그리고 김진용이 4득점, 한준영이 4득점이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칼라이노프 3득점, 시조프 4득점, 페체르스키가 8득점이나 올렸었군요. 지금은 좀 불필요한 파울로 교체 아웃되어 있는 페체르스키, 퍼스널 파울 2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라투노프가 7득점으로 그 뒤를 잇고 있고요. 밀레티치가 초반 그 2득점을 제외하고는 출장 시간이 3분 31초로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이번 2쿼터에 출장에 있는 밀레티치의 활약을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밀레티치에게 볼이 전달됐는데요. 리젠코에게 볼이 가기 전에 대한민국의 박지훈이 역습을 성공시킵니다. 조금 기세가 넘어간다 싶을 때는 박지훈이 석점 한 방이나 이런 가로채기 역습 한 방을 이렇게 한 번씩 보여줍니다. 박지훈 선수의 활약에 관중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지금 리젠코에게 전달될 때 박지훈이 김광철이 토스한 볼 그대로 몰고 가서 득점 만들어냈고요. 다시 한번 가로채기 나올 뻔했는데 칼라이노프가 포포프의 슛이 짧았습니다. 자, 심판의 판정은요, 밀레티치의 손에 맞고 터치아웃 됐다는 판정입니다. 박지훈 선수가 승부욕이 대단하군요. 아무래도 이 선수가 이제 내년이면 프로에서 활약할 선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그럴 능력이 될 때 많은 것을 또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경기장에는 또 스카우터들께서 경기장을 방문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김광철 그리고 박지훈. 러시아에서는 세미글라조프가 교체 투입됐습니다. 리젠코 리바운드는 성공했습니다만 포포프가 도와주는군요. 세미글라조프가 지난 경기에 6득점밖에 없었습니다만 이 선수 가드로서 선수를 조율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리젠코가 실책이 나왔을 때 박지훈이 돌아나갈 때 세미글라조프의 파울이군요. 리젠코에게서 계속해서 이런 볼 캐칭에 있어서 미싱이 많이 나오는데요. 미스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실책이 세미글라조프의 파울과 교환이 된 셈입니다. 김광철과 박지훈. 자, 김광철도 외곽포가 있는 선수예요. 이윤수, 박지훈. 이윤수에게 이윤수의 미들 점퍼가 들어갑니다. 막내 이윤수 활약이 대단합니다. 대표팀 막내 이윤수의 득점으로 38대 38점 차. 세미글라조프의 돌파. 밀레티치에게 공간 주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득점 인정 반칙이 선언되겠군요. 역시 밀레티치인가요? 묵직하게 이 김광철과 이윤수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저렇게 좀 관록의 차이겠죠. 밀레티치 선수가 이윤수 선수보다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요. 밀레티치의 득점이죠. 반칙으로 얻어낸 자유투가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외곽. 밀레티치가 세미글라조프에게. 밀레티치 직접 석점 시도. 리바운드는 최성모가 따냅니다만 역시 전개 과정에서 선수들끼리 충돌이 있었어요. 아와, 이게 뭔가요? 오펜스 파울이에요. 아쉽네요. 좋은 공격 찬스였는데요. 속공 찬스에서 오펜스 파울로 시조프가 넘어졌었는데요. 양팀 선수 교체. 의연한 얼굴이군요, 시조프. 자, 오히려 속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황준삼 감독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지훈을 빼고 또 이진욱을 투입시켰는데요. 이진욱은 뭐 역습에 특화된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수 대신에 홍순규가 다시 들어와 있군요. 세미글라조프 리젠코에게 칼라이노프, 시조프, 리젠코에게 볼 투입. 아, 어느새 리젠코가 골 밑에 투입돼 있었습니다. 리젠코가 올라갈 때 홍순규의 파울. 홍순규의 파울로 리젠코에게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조금 전 화면인데요. 홍순규와 접촉이 있었어요. 좀 아쉬운 파울이군요. 이렇게 되면은 홍순규가 파울 2개, 한준영이 파울 3개고요. 이윤수도 벌써 파울이 2개인데요. 빅맨들 이 파울 관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다행히도 이 연세대학교 김진용 선수가 아직 파울이 없기 때문에 빅맨으로서 활용을 또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대회 기간 일본이라든지 러시아, 특히나 이 B조 예선 때의 승부를 가른 관건은 파울 조절이었거든요. 파울 개수를 조절한 것이 관건이었는데 대한민국 B팀이 파울 트러블에 묶이는 문제는 없어야겠습니다. 장문호의 득점입니다. 장문호의 석점, 주장 장문호의 득점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장문호의 깔끔한 석점이 터지면서 스코어 41대 34가 됐습니다. 세미글라조프 리젠코에게 홍순규와의 매칭. 자, 외곽에 칼라이노프를 또 두면 안됩니다. 시조프가 직접 밀고 들어가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기회 살아있습니다. 안영준이 쳐냈는데요. 지금 시조프는 왜 이게 터치아웃이냐 파울 아니냐 이거죠. 안영준을 결국 빼주는군요. 시조프가 직접 돌파하고 들어갔었고 다시 한번 볼을 이렇게 쳐냈습니다만 안영준이 터치아웃을 시켰는데요. 시조프가 접촉이 있었다고 어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조프의 외곽포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페체르스키의 어마어마한 점프력입니다. 지금은 교체 투입된 이성순의 파울. 팀 반칙. 네. 이성순 선수가 어제 경기에는 또 출장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요. 오늘 경기에 또 출장을 해 있습니다. 이성순의 파울로 베이스라인 플레이. 페체르스키 리젠코에게 볼 투입될 때 최성모가 토스 시켜봤습니다만 아직 기회 살아있습니다. 칼라이노프 외곽으로 세미글라조프 들어갈 때 휘슬이 울렸는데요. 오펜스 파울이군요. 리젠코의 오펜스 파울. 세미글라조프 선수의 모습. 조율 과정에서 세미글라조프가 볼 투입을 시킬 때 리젠코가 오펜스 파울이 있었다는 판정이었고요. 이진욱입니다. 이진욱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이진욱. 최성모, 홍순규가 건네주고 스크린만 제대로 걸리면 최성모한테 기회가 올 수 있는데요. 지금은 칼라이노프와 리젠코가 최성모를 막아섰는데 리젠코의 파울이군요. 자, 리젠코가 초반에 파울이 좀 많아지는데요. 리젠코도 벌써 파울 3개입니다. 이 쿼터 남은 시간 4분 41초. 최성모의 자유투. 자, 황준삼 감독은 이진욱 선수를 뒤로 조금 물리는데요. 페체르스키를 좀 의식했을까요? 이어지는 최성모의 두 번째 시도 들어갑니다. 역시 최성모도 0점만 잡히면 언제든지 득점을 터뜨릴 수 있는 선수예요. 칼라이노프의 볼 투입. 자, 지금은 이진욱이
체격적으로 싸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스매치 조심해야겠어요. 선수들 끌고 나가겠죠. 자, 스윙 시키면은 빅맨들이 돌아 나갑니다. 세비글라조프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던져봤습니다만 홍순규와 시저프의 볼 다툼에서 홍순규가 이겨냅니다. 역시 리젠코를 빼주네요. 리젠코보다는 아무래도 일리아 아긴스키가 조금 더 낫겠죠. 아긴스키 지난 경기 5득점이 있었고요. 프리드로 성공률 100%, 리바운드가 팀 내 최다인 8개였던 일리아 아긴스키가 투입됐습니다. 아긴스키는 신장만 큰 게 아니라 기동력도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요. 대한민국 B팀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또 최성모가 아까 전에 이 박지훈 선수의 플레이처럼 직접 돌파 선택해서 빈 공간 잘 노렸군요. 아긴스키, 장문호가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최성모 역습전개, 이진욱이 앞에 있었는데요. 아긴스키의 파울. 아긴스키의 팔꿈치와 최성모의 안면이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아긴스키는 자신은 움직임이 없었다는 건데요. 안면부에 충돌이 있었어요. 아긴스키의 왼팔과 최성모의 안면부의 충돌. 최성모 선수 괜찮은가요? 출혈 같은 게 있으면 플레이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치하라 선수가 우치하라 주심 굉장히 단호하게 휘슬을 불었습니다. 최성모 선수 다행히 부상은 없는 듯한데요. 우치하라 주심이 바로 앞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긴스키도 더욱 반문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이어지는 최성모의 자유투로 스코어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46대 34. 아마 이 가운데 여성분은 최성모 선수의 팬인 것 같죠? 굉장히 좋아하는군요. 최성모 선수의 두 번째 시도 들어갑니다. 자, 47대 34. 스코어 많이 벌어져 있고요. 주장 장문호를 빼주고 센터 김진용을 투입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홍순규와 김진용의 조합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진용 선수. 자, 공격 이어갑니다. 최성모. 자, 이성순 선수도 어떤 스타일인지 저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시조프가 잘 막아섰고요. 시조프가 직접 역습. 전개 과정에서 밀레티치에게 볼이 전달됐는데요. 지금은 김진용 선수의 파울이군요. 시조프가 전방 보고 밀레티치에게 전달을 잘 시켜줬는데요. 김진용 선수가 밀레티치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밀레티치 아직까지는 일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 득점률인데요. 밀레티치가 지난 경기 3쿼터에서 폭발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2쿼터에 계속해서 득점 조율을 할 수 있도록 놔두면 안 되겠어요. 0점 조율을 할 수 있도록 놔두는 순간 밀레티치가 살아난단 말이죠. 들어가지 않으면서 47대 35. 이진욱이 볼을 들고 있습니다. 자, 스크린 없이 스크린 타고 움직입니다. 최성모. 자, 원투 없이 다시 한번 직접 돌파하나요? 자, 이성순인데요. 이성순이 볼을 받을 때 발을 살짝 끌면서 트래블링을 범합니다. 이성순의 첫 번째 슈팅 시도였는데요. 자, 본인도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다양한 많은 모습 보여줘야겠죠. 시조프. 이성순을 앞에 두고 던진 슛이 보드 뒤쪽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아직 볼 살아있습니다. 최성모. 이진욱과 빠른 스위칭 이어서 볼 투입. 김진용의 레이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조프가 강한 패스를 투입시켰습니다만 캐칭이 불안정하면서 페첼스키가 아긴스키에게, 아긴스키가 체격과 신장만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직접 돌파가 가능한 선수입니다. 대한민국 벤치에서 작전 타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2쿼터 이제 2분 41초가 남아있는데요. 밀레티치가 조금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젠코가 파울로 경기장을 빠져나가 있습니다만 교체 투입된 아긴스키와 함께 시조프까지 이루어지는 이 삼각편대가 가드질인 세비글라조프와 페첼스키의 힘에 힘입어 이 대한민국 B팀의 코트를 휘젓고 다니고 있단 말이죠. 기동력과 패스 그리고 스위칭에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한준영이 이 쿼터가 끝나기도 전에 2쿼터 초반에 벌써 파울 3개로 파울 트러블이고요.
황준삼 감독의 모습인데 교체 투입된 이성순, 김광철 선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1쿼터 초반과는 득점 차가 많이 좁혀지지도 않았습니다만 좀 갑갑해 보이는 그런 공격이에요. 최성모 선수에게 다행히 자유투가 많이 주어지면서 그 점수차로 현재 10점 차 47대 37까지 벌어져 있는데요. 조금 전 저희 타임아웃 직전에 있었던 이 김진용 선수의 공격도 굉장히 아쉽지 않았습니까? 관중석에서 큰 탄식이 나왔던 그런 플레이였는데요. 자, 지금은 미국 선수들인가요? 그렇군요. 하와이 퍼시픽 대학 선수들이 또 경기장을 찾아서 자신과 만나게 될 팀들에 대해 전력 분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진욱이 볼을 쥐고 있습니다. 플라투노프를 앞에 두고 최성모에게. 최성모도 오늘 아직 외곽 시도가 없었는데요. 이런 패스워크라면 외곽 시도가 필요 없겠습니다. 김진용의 득점. 타임아웃 직전에 있었던 그 아쉬움을 지금 이렇게 떨쳐내는군요. 아긴스키에게 볼 전달될 때 홍순규의 파울. 자, 홍순규가 이 박스 안쪽 싸움에서 확실히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홍순규도 이렇게 되면 파울 3개가 되거든요. 저희 빅맨 4명이 다들 파울이 조금 신경 쓰이는군요. 아긴스키. 네, 러시아 벤치의 모습인데요. 김진욱이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러시아 벤치에서는 이 백넘버 8번이죠. 고르납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장한 기록이 있는데요. 백넘버 8번의 고르납 선수가 오늘 몸을 풀 때는 출장을 할 것으로 보였단 말이죠. 김진욱이 내주고 이성순 거쳐서 이진욱, 다시 최성모가 시도한 외곽이 터지지 않네요. 최성모가 아직 0점 조준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측면에 있는 플라투노프 대각 돌파, 직접 올려놓은 클러치 동작에서 레이업이었습니다만 김진용의 리바운드여서 이성순, 이진욱, 동료들을 기다리면서 홍순규를 거쳐서 최성모에게 볼 투입. 김진용, 최성모, 좌측면 이성순, 홍순규, 다시 이성순, 이성순의 석점 길었습니다. 아직 기회 살아있는데요. 3초에서 던진 슛이 또 들어가지 않는군요. 페체르스키가 들어갈 때 파울. 자, 이번 아시아 퍼시픽 대회에는 주심들이 이제 또 해외에서 오신 주심들도 있으신데요. 지금 현재 휘스를 분 우치아라 주심 같은 경우에는 뭐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진욱 선수의 파울. 자, 그리고 이성순 선수를 또 빼주는군요. 이성순과 최성모, 홍순규를 빼주고요. 박지훈, 그리고 안영준 선수, 그리고 대표팀 막내 이윤수 선수가 또 교체 투입되어 있습니다. 페체르스키의 자유투 들어가는군요. 페체르스키의 득점. 관중분들은 아마 덱보다 이 경기장이 더 편하실 거예요. 뭐 선풍기, 대형 선풍기가 또 갖춰져 있고, 이 대기 환경 자체를 거의 가을만큼 선선하게 만들어 놓은 잠실학생 체육관입니다. 자, 49대 49점 차인데요. 이진욱이 건네주고 안영준입니다. 리바운드 싸움. 페체르스키가, 자, 플라투노프가 챙겨냈고요. 페체르스키의 레이업 들어갑니다. 자, 페체르스키와 플라투노프 이 두 선수의 역습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탈레프 감독이 1차전 때와는 좀 달라진 모습이군요. 적극적으로 선수들에게 무언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플라투노프가 리바운드. 자, 이진욱이 따라가 봅니다만 개인 기량이 좋은 플라투노프인데요. 마지막 박지훈이 걷어냅니다. 러시아 동료들은 왜 이게 자유투가 아니냐고 하는데, 자, 자유투는 주어지지 않았고 베이스라인에서 플레이 이어갑니다. 러시아 완전히 비어 있었는데요. 아, 밀레티치의 석점. 네, 이 선수가 슬로우 스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3쿼터에 본인이 불 붙일 준비를 하는군요. 다시 한번 밀레티치의 좋은 가로채기, 하지만 직접 몰고 들어간 김진욱의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 이윤수가 올라갈 때 파울.
세메나스는 왜 이게 파울이냐 이런 거죠. 이윤수 선수가 자유투 얻어냈습니다. 남은 시간, 자, 이 쿼터는 20.3초가 남았고요. 이윤수에게 투샷 주어져 있습니다. 자, 7시에 시작한 이 경기가 보통은 9시 전후까지 이어지는데요. 관중분들도 이 뻐근한 몸을 좀 풀어가면서 보시는군요. 자, 원래 이 러시아의 계획은 두 번째 샷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리바운드 따내고, 강한 볼 다툼이 있었는데요. 레프리가 제지를 하는군요. 페체르스키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페체르스키가 여기서 나동그라졌고, 뒤이어서 김진용과 세메나스, 그리고 제가 출장 기록이 없었다고 말씀드렸던 고르나에프와의 볼 다툼이 있었어요. 페체르스키를 빼주고 시조프를 또 투입시키고 있는 탈레프 감독인데요. 칼라이노비 또 들어와 있고요. 자, 벤치에서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벤치에서 나온 주문들을 당연히 말씀드려도 되겠죠. 황준삼 감독이 시간 다 쓰고 던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시간 다 쓰고 던져야 돼요. 박지훈, 안영준, 박지훈, 자, 이진욱입니다. 7초를 남기고 안영준이 외곽에 이진욱이 올려놓은 석점이 림을 맞고 나옵니다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대로 2쿼터 종료됐습니다. 자, 49대 45. 1쿼터 때 점수 차에 비하면 많이 좁혀졌죠. 1쿼터 때는 31대 24였습니다만 49대 45로 넉점 차까지 따라잡은 러시아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 3쿼터로 돌아오도록 하죠. 이곳은 서울특별시 잠실학생체육관입니다. 일단 우리 여성 여러분들 제 옆으로 한 줄을 쭉 서시고, 남성 여러분들 잠깐 뒤에 가서 잠시 후에 본인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 여성분들 보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공을 하나씩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공 하나씩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피자를요, 사이즈가 다른가요? 이렇게 갖고 계시고, 공 튀기지 마세요. 지금도 공 튀기면 벌금이 300만 원입니다. 손을 절대 튀기지 마시고, 옆으로 조금 넓게 이렇게 서볼게요. 넓게 이렇게 서주시고, 일로도 오세요. 이쪽으로. 자, 게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딪힐 수 있으니까 좀 넓게 이렇게 간격 한 2m 정도 간격으로 좀 넓게 이렇게 서주시고요. 공을 발 앞에 놔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한 번은 물러나 주세요. 공을 앞에 놔둬주시고. 반가운 손님이 왔나봐요. 자, 코끼리코를 10바퀴를 돌고 공을 잡고 저 반대편 골대에 가서 슛을 먼저 성공하고 와서 여기 서포터즈가 들고 있는 피자를 가지고 백석으로 가시면 게임이 끝납니다. 아시겠죠? 네. 준비해 주시고. 잠시만요. 오늘 어떤 선수를 응원하셨습니까? 저요? 친구 따라왔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를, 남자친구입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전국으로 생중계되니까 니네들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 혹시 남자친구 맞습니까? 반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 맞습니까? 네, 별로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가요? 네. 아까는 노란 양말을 신고 다니는 어떤 남자친구가 막 돌아다니더니 이번에는 아예 양말도 없이 돌아다닙니다. 괜찮습니까? 어떤 선수를 응원하세요? 모두 다 그렇죠. 그러다 진짜 코끼리코로 활동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선수 응원하세요? 그럼 이성수 선수 화이팅 한번 할까요? 이성수 화이팅! 귀여운 척 하지 마세요. 자, 다음에 누구 어떤 선수? 이성수 선수이고. 그래? 그럼 만약에 이성수 선수가 가운데 있어. 양보할 수 있습니까? 이 친구가? 양보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쁜 척 하지 마세요. 자, 준비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가운데 계신 왼발의 이분을 집중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아마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준비! 10바퀴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고!
무조건 슛을 성공해야 됩니다. 슛을 성공해야 돼요. 성공하고 서포트를 좀 달려와서 슛을 성공해야 된다. 빨리 달려오세요. 자, 여기 됐습니다. 됐어요. 나머지는 그냥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남자분들 넓게 서주시기 바라겠고, 좀 더 넓게 서주시겠습니까? 네. 슛을 성공하면 공은 그대로 골이 됐으니까 놔두고 먼저 와서 피자를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나는 슛을 못 넣는다 하면 끝났다 싶으시면 알아서 그런 가지고 들어가세요. 자, 준비! 시간 거기서 인터뷰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도 맨발입니다. 시작! 하나, 둘, 역시 빨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출발! 역시 젊음이 좋습니다.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냐고? 어디 가냐고? 자, 빨리 와서 손목도 뒤에 비자는 강주고 백성으로 출발합니다. 잠깐만, 일로 와주세요. 혹시나 성공 못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와주시고. 네, 이쪽으로 와주시고. 어떤 선수 응원 오셨어요? 박지훈 선수. 박지훈 선수 지금 앞에 있는데 잘하라고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지금 이기고 있는데 후반전부터 분발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10분 후에 3쿼터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곳은 다시 서울특별시 잠실학생체육관입니다. KCC와 함께하는 2016 아시아 퍼시픽 대학농구 챌린지. 자, 3일차 두 번째 경기입니다. 대한민국 B팀과 러시아의 경기를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전반전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반전 49대 45. 대한민국 B팀이 넉 점 차 리드한 채로 종료가 됐는데요. 필드골 성공률에서 좀 차이가 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필드골 성공률이 50%, 러시아가 44%였고요. 리바운드 개수는 러시아가 조금 앞섰군요. 대한민국 B팀이 17개, 러시아가 리바운드 19개. 하지만 파울 개수는 또 한국이 조금 많았어요. 대한민국이 파울 12개였고 턴오버 4개를 내줬었고요.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 B팀의 이 빅맨들이죠. 홍순규와 이 한준영이 아까 파울 3개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선수들을 보좌하는 이윤수와 김진용이 제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주축이 될 수 있는 홍순규와 한준용이 이렇게 파울에 좀 묶이게 된다면 3, 4쿼터 이 후반전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선수들의 기록을 다시 한번 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박지훈 선수가 전반전 10득점, 안영준 선수가 11득점을 올렸고요. 자, 일단 필드골 정확도 자체에서는 두 선수가 모두 50% 좋은 활약 보여줬고요. 장문호가 8득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최성호가 6득점, 김진영이 6득점. 자, 이용수가 4득점, 그리고 한준영이 4득점을 기록을 했었군요. 이윤수가
올해 대학교 1학년입니다. 작년에 고교를 졸업한 선수인데요. 벌써 이 형님 선배들과 어울려서 이 정도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지는군요. 자, 러시아의 기록지를 좀 살펴보면요. 칼라이노프가 3득점, 시조프가 4득점, 아긴스키가 3득점, 페체르스키가 자그마치 14득점을 올렸군요. 이 페체르스키를 조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플라투노프가 그 뒤를 잇는 9득점, 그리고 밀레티치가 역시 8득점을 올리고 있는데요. 밀레티치가 저번 일본전에서 3쿼터 때만 10득점을 올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경기도 밀레티치가 3쿼터에 터진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준비를 마치고 양팀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입장을 하는데요. 우선 대한민국 B팀은 한준영 선수, 그리고 장문호, 안영준, 이진욱, 박지훈 선수가 3쿼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이 아시아 퍼시픽 리그가 휴식기를 가집니다. 내일 하루는 저희가 휴식을 하고요. 7월 3일 일요일입니다. 자, 예선 A조 3위와 예선 B조 3위의 5, 6위전이 오후 2시부터 시작되고요. 그에 이어서 4시 반에 예선 B조 2위와 예선 A조 1위의 경기, 그리고 7시 준결승 2경기가 되겠죠. 예선 A조 2위와 예선 B조 1위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7월 3일만 해도 벌써 이 3경기가 연달아 펼쳐지기 때문에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채널을 통해서 자, 한 경기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선수단이 응원구호를 외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고요. 러시아 선수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페체르스키, 플라투노프, 시조프, 그리고 고르나예프가 이번 3쿼터에는 먼저 나와 있어요. 세메나스가 또 보이고 있고요. 시조프가 들어갈 때 안영준과의 접촉. 안영준이 지난 경기 파울로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자, 오늘 경기는 아직까지 파울 1개. 괜찮은 이 파울 조절 능력입니다. 시조프 반대편에 크게 페체르스키인데요. 역시 전반 최다 득점으로 올렸던 페체르스키, 그 기세를 3쿼터 초반에도 이어갑니다. 49대 47, 점수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요. 대한민국도 여유를 가질 그런 타이밍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순간 장문호가 득점 만들어내는군요. 장문호의 득점으로 51대 47. 역시 주장이 선수들의 텐션 자체를 끌어올리는 득점을 만들어내주는군요. 이진욱의 패스, 세메나스를 거쳐서 고르나예프. 이 고르나예프도 센터의 포지션을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2m 3cm, 103kg, 96년생, 굉장히 어린 선수군요. 이진욱, 장문호에게, 장문호를 건너서 안영준이 직접 몰고 올라갔는데요. 이 대한민국 B팀 골밑은 이 한준영이 지킬 때 역시 든든하군요. 한준영의 득점으로 53대 49. 플라투노프, 시조프. 자, 지역방어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 B팀인데요. 패스워크에 선수들이 흔들리면 안됩니다. 지금은 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세메나스에게 전달되던 볼이 용이치 않았습니다. 그대로 라인 아웃되면서 대한민국의 공격 기회. 이진욱, 장문호에게. 이 장문호가 앵커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진욱, 직접 돌파. 다시 한번 외곽으로 완전히 열려 있었는데요. 박지훈의 석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메나스가 전방에 시조프에게 속공 연결했을 때 그대로 라인 벗어났습니다. 지금 이 속공 패턴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페체르스키와 플라투노프가 아닌 세메나스와 시조프의 속공 조합이었습니다. 이진욱, 박지훈, 다시 한번 앵커 장문호를 거쳐서 이진욱이 외곽으로. 안영준인가요? 안영준의 석점이 터집니다. 후반전 3쿼터 첫 번째 석점을 성공시키는 대한민국 B팀의 백넘버 7번 안영준. 스코어 56대 49. 세메나스, 시조프의 2포인트 점퍼가 들어가지 않았고 백업 플레이 해줬던 페체르스키의 득점으로 2점 추가하는 러시아입니다. 56대 51. 자, 패턴을 이제 한번 바꿔야죠. 다시 한번 장문호를 거쳐서 이진욱이 직접 석점 올리는데요. 이진욱이 석점 성공시킵니다. 석점 연달아 성공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B팀. 안영준에 이어서 이진욱도 외곽 성공시키는데요. 플라투노프, 페체르스키가 머리 2번을 쳤는데 스위칭일까요? 시조프가 석점 시도했습니다만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박지훈 전방에 빠른 발이 있는 이준욱이 다시 한번 박지훈에게 원투 패스가 너무 좋았는데요. 마지막 플라토프의 블락에 막히고 말았어요. 장문호가 파울로 끊어내는군요. 아, 조금 전 이 박지훈과 이진욱의 공격 상황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정말 멋진 패스워크. 자, 선수 교체가 있군요. 고르나이프가 빠지고 밀레티치가 들어오고요. 밀레티치의 이 득점력을 기대해보는 것이겠죠. 아, 그리고 세메나스도 빠졌군요. 고르나이프와 세메나스가 빠지고 아긴스키와 밀레티치가 들어왔습니다. 밀레티치와 아긴스키는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밀레티치가 볼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데요. 그 공간에 아긴스키 내주고 플라투노 직접 라인 선상에서 돌파. 반대편에 있던 세메나스군요. 아, 세메나스가 아직 경기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페체르스키와 고르나이프가 빠진 건가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군요. 안영준의 외곽 패스 장문호, 이진우. 장문호가 다시 한번 앵커 역할. 안영준을 거쳐서 다시 장문호에게 다양한 패턴 플레이를 실험해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골 밑에 있던 한준영이 지금 이 세메나스의 수비를 잘 뚫어냈어요. 페체르스키, 아긴스키를 건너서 플라투노프의 석점이 또 터집니다. 맞받아치고 있는 플라투노프 61대 56. 조금 전 이 한준영의 플레이를 보면은 저희가 NBA 또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만으로 등 뒤에 있는 상대방을 느껴라. 그런 모습을 한준영이 또 잘 보여준 듯해요. 아, 한준영과 아긴스키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아긴스키가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다시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자, 포포프가 들어오는데요. 세메나스를 빼주는군요. 자, 골밑 싸움이 조금 힘들다 싶으니까 장신 선수를 곧바로 투입하고 있는 라테프 감독입니다. 좋은 돌파의 슈팅이었는데요. 장문호 본인도 아쉬워하는군요. 아긴스키 선수와의 경합. 볼 투입이 됐고 장문호가 그대로 받아서 올려놔 봤는데요. 주장 장문호의 슈팅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투 2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아마 어제도 오셨던 관중분들 같은데요. 오늘 또 경기장을 찾아주셨군요. 굉장히 대학농구 열혈 팬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장문호의 두 번째 시도. 림을 맞고 나왔는데요. 포포프가 리바운드를 챙겨냅니다. 리바운드 개수가 자, 전반전에 러시아에게 2개 차이로 뒤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2대 56에서 이어지는 밀레티치의 묵직한 돌파였는데요. 밀레티치가 스피드 자체는 빠르지 않습니다만 선수 달고 그대로 들어갈 정도로 굉장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예요. 자, 스윙이죠. 안영준. 자, 레프리가 휘슬을 불었는데요. 라테프 감독이 강하게 항의합니다만 포포프의 파울. 자, 페체르스키가 또 선수들을 독려합니다. 선수들이 흔들릴 때 심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경기장 위에 또 한 명의 감독들이 팀마다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페체르스키 선수가 선수들을 또 독려해봤군요. 장문호가 들어갈 때 밀레티치의 파울. 3쿼터 중반쯤이 됐는데 러시아가 파울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아긴스키가 파울 3개가 됐군요. 팀 파울 4개인 러시아입니다. 이진욱이 다시 한번 앵커맨 장문호에게 안영준에게 이어지는 외곽슛 패턴이었습니다만 백업 플레이 장문호가 들어갈 때 파울 얻어냅니다. 이거 장문호 선수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안영준의 석점 패턴 플레이여서 곧바로 백업 들어왔던 장문호. 그리고 이게 들어가면서 자유투까지 얻어낸 장문호는 또 포효를 한번 지르는군요. 득점 인정 반칙 이끌어낸 주장 장문호. 장문호가 이 어제 일본전보다 확실히 컨디션이 좋은데요. 자, 그리고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파울이 3개인 아긴스키를 빼주고
리젠코를 투입시킵니다. 자, 리젠코와 아마도 포포프 선수인가요? 이 장신 두 선수와 리바운드 싸움에서 또 이겨내야 되는 대한민국 B팀인데요. 장문호가 깔끔하게 성공시키는군요. 플라투노프 리젠코에게 페체르스키. 자, 대한민국 B팀과 좀 비슷한 전략인데요. 앵커맨 하나를 두고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플라투노프 직접 돌파. 외곽 시도를 하지 않고 직접 돌파한 것이 그대로 주요했군요. 65대 58. 안영준, 이진욱에게 장문호. 다시 한번 이진욱이 자, 3쿼터 초반 석점 시도는 성공을 했는데요.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군요. 리젠코와 한준영이 같이 떴는데 장문호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됩니다. 플라투노프와 페체르스키가 이 조합이 확실히 좋아요. 자, 이번에는 머리가 아니라 옷깃을 만졌는데요. 리젠코, 포포프, 샷클락 10초. 플라투노프 다시 한번 측면에서 포포프. 페체르스키에게 패스가 용이치 못했고 가로채기 한 이후에 이진욱이 곧바로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이진욱의 득점. 자, 지금 속공 좋았죠? 안영준이 가로채기 한 이후에 이진욱에게 두 선수가 모두 다 크게 넘어졌는데요. 다행히도 부상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B팀 벤치에서 작전 타임 요청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상형 코치와 얘기를 나눠보는 황준삼 감독인데요. 이 지도자분들도 워낙 자주 만나시다 보니 선수들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전술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를 하고 많이 상의를 했단 말이죠. 황준삼 감독이 아마 이상형 코치에게 주문하는 것은 선수들 상태와 더불어서 이어지는 3쿼터 남은 시간 3분 58초에 대한 해결 방안이겠죠. 자, 장문호가 2쿼터에 살아나면서 3쿼터까지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진욱과 박지훈의 조합이 또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B팀입니다. 러시아는 이 넉점 차에서 다시 스코어가 좀 벌어졌어요. 67대 58, 9점 차인데요. 페체르스키와 플라투노프의 가드라인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골밑 싸움이 문제군요. 리젠코라든지 아긴스키 그리고 포포프까지 이어지는 이 빅맨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나 아긴스키는 파울 4개가 되면서 3쿼터에는 활용하기 좀 힘들겠군요. 4쿼터 남은 시간에 이 팀의 에이스 센터라고 볼 수 있는 아긴스키를 활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밀레티치와 이 시조프의 득점포도 아직 터지지 않고 있고요. 확실히 또 당일 이 선수들의 컨디션이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자, 대한민국 B팀에는 최성모가 다시 들어와 있군요. 박지훈이 빠지고 최성모가 들어와 있고요. 백넘버 9번입니다. 자, 이 정희원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정희원 선수. 자, 러시아는 밀레티치, 리젠코, 포포프 그리고 플라투노프, 세미글라조프가 페체르스키 자리에 대신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장문호가 가로채기 성공했고 이진욱에게 교체 투입된 정희원. 이게 들어갔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리젠코와의 충돌. 자, 선수들도 이게 뭐 감정적인 건지 아닌지는 부딪혀보면 알죠. 지금은 고의적인 반칙이라기보다는 플레이 과정에서 나온 동작이었고요. 정희원이 석점 과정에서 파울 얻어냈기 때문에 자유투 3개가 주어지겠죠. 정희원 들어갑니다. 정희원의 득점. 장문호의 가로채기에 이은 이진욱의 속공 과정에서 이 마지막 정희원의 석점 시도까지 원활하게 속공 전개가 이루어졌던 대한민국 B팀입니다. 어제보다는 선수들 모두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어제는 이 2점 차 접전, 그것도 역전을 해내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대한민국 B팀인데요. 정희원이 석점 3개를 모두 성공시키는군요. 70대 58.
플라투노 직접 돌파 선택했습니다만 마지막 패스 과정에서 한준영의 파울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나는군요. 플라투노프가 턱 부위를 조금 잡고 있는데요. 돌파 과정에서 약간 충돌이 있었던 듯해요. 자, 플라투노프를 빼주는군요. 자, 이제 가드진이 칼라이노프와 세미글라조프로 또 바뀌었습니다. 페체르스키와 플라투노프가 있을 때와 칼라이노프와 백넘버 10분의 세미글라조프가 있을 때는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이진욱. 이번엔 홍순규가 또 장문호 자리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쳐놓고 이진욱이 그대로 돌파 비어있었는데 최성모의 외곽이 들어갑니다. 자, 림에 닿지도 않고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최성모의 석점. 73대58. 최성모도 이렇게 외곽 계속해서 살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세미글라조 외곽에 비어있던 칼라이노프인데요. 칼라이노프의 점퍼가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정희원이 따냈군요. 정희원 최성모에게, 최성모 빠른 타이밍에 다시 한번 외곽. 이진욱 라인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희원과 이진욱 그리고 최성모입니다. 외곽 노리겠다는 거죠. 최성모. 자, 홍순규의 스크린 다시 한번 정희원의 석점 시도. 림을 돌아 나왔는데요. 리젠코가 안정감 있게 리바운드 가져옵니다. 포포프도 첫 경기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괜찮아 보이는군요. 볼 투입될 때 밀레티치 선수는 이제 접촉이 있지 않았냐고 항의를 해봅니다만 우치아라 주심과 랍테프 감독과 약간 언쟁이 있었군요. 랍테프 감독이 우치아라 주심의 뒤통수를 굉장히 강렬하게 째려보는데요. 자, 밀레티치가 빠지고 시조프가 투입이 됐습니다. 시조프도 슬로우 스타터죠. 이 선수도 살아나면 무섭습니다. 홍순규 볼 투입. 이진욱의 빠른 타이밍에 점퍼가 림을 돌아 나왔군요. 시조프의 리바운드. 세미글라조프 대각 돌파 이후에 측면에서 칼라이노프입니다. 주장 칼라이노프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한준영의 토스로 최성모가 플레이 이어갑니다. 자, 선상에 선수를 세워놓고 홍순규가 스크린 치겠죠. 최성모, 정희원입니다. 정희원. 정희원의 깔끔한 석점. 이번에는 본인이 손가락에서 떨어질 때 벌써 들어가는 걸 알았어요. 던지자마자 손가락을 치켜들었거든요. 76대58. 그리고 러시아 벤치에서 작전 타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3쿼터 남은 시간 1분 48초인데요. 러시아가 일본전에 보여줬던 강점들을 좀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 B팀이 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팀이 못한다기보다 대한민국 B팀이 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B팀의 이 수비라든지 공격 시의 그 패턴 플레이를 러시아가 잘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시청자 여러분도 보이실 겁니다. 특히나 외곽을 노릴 때 외곽에 대한 압박 수비라든지 외곽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리바운드 싸움도 이 한준영과 홍순규가 같이 있으니까 부담스럽거든요. 공격 리바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 시에는 슈팅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미 가드진들이 먼저 잘 끌어내고 있어요. 최성모, 정희원, 이진욱이 열심히 움직여주고 있고 지금 이 박지훈을 에이스 박지훈을 좀 쉬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박지훈이 또 4쿼터에 들어와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요. 다양한 선수 활용을 통해서 또 명단 자체에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는 이상형 코치와 황준삼 감독입니다. 기세가 더욱 살아나고 있는 대한민국 B팀. 3쿼터 남은 시간 1분 48초. 스코어 차가 18점 차는 좀 크죠. 우선은 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관중분들은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가로채기 나오나 했는데요. 그대로 라인 벗어났습니다. 마지막 안토노프의 손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자, 주심과 부심의 콜이 조금 달랐네요. 자, 선수의 강한 항의가 있었습니다만 우치아라 주심은 러시아의 볼을 선언했습니다. 안토노프가 옥깃을 잡았는데요. 자,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났는데 옥깃을 잡았을 때는 자, 앵커맨 거쳐서 측면 외곽슛 노리겠죠? 아니군요. 시조프가 직접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자유투 얻어냅니다. 시조프. 네, 저 같은 평범한 캐스터가 간파할 정도로 러시아의 작전이나 패턴 플레이가 간단하진 않겠죠. 자, 76대58에서 시조프에게 자유투가 2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양팀 모두 팀 파울이 5개가 됐군요. 랍테프 감독이 칼라이노프를 불러서 무언가 지시를 했는데요. 두 번째 샷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자, 페체르스키를 빼주고 페체르스키를 투입시키고 시조프가 코트 밖으로 벗어나는군요. 자, 페체르스키와 안토노프, 칼라이노프까지 가드를 맡을 수 있는 선수 3명이 투입되어 있는 러시아 팀인데요. 정의원 외곽, 최성모가 노릴 수 있죠. 최성모의 석점이 빨려 들어가는군요. 자, 최성모와 정의원, 이진욱이 번갈아 가면서 석점을 연달아 성공시키고 있어요. 79대 59, 이제 20점 차. 안토노프의 볼 투입을 빠른 타이밍에 또 끊어냈던 정의원의 파울이군요. 지금 또 이윤수 선수의 모습. 대표팀의 막내 이윤수 선수가 이 한준영 선수 대신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포법, 리젠코, 칼라이노. 자, 발이 빠른 선수 3명이 투입된 러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젠코 리바운드, 칼라이노프. 다시 한번 페체르스키. 올라갈 때 이진욱이 잘 방어해줬군요. 이번에는 주심과 부심 간의 콜이 똑같았죠. 대한민국의 볼로 선언이 됐습니다. 포포프가 빠지고, 자, 주전 센터 아긴스키가 다시 투입됐습니다. 아긴스키 이제 파울 조심해야 돼요. 남은 시간 51초. 홍순규, 이진욱, 최성모입니다. 최성모의 연이은 석점이 들어가나 싶었는데요. 최성모, 안토노프의 파울, 안토노프의 접촉이 있었군요. 최성모에게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남은 시간 39초에서 최성모에게 자유투가 주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는군요, 최성모. 자, 최성모 일단은 3쿼터에 석점 2개 꽂아 넣은 그 감각이 아직 손끝에 살아있을 텐데요. 이윤수가 아긴스키와 또 몸싸움을 해보는데요. 덩치 자체는 이윤수가 더 커 보이는데 아긴스키가 또 그걸 이겨냅니다. 안토노프의 패스 칼라이노프에게 전달됐고, 자, 이번에 가드진이 끌어내지 못했어요. 페체르스키 외곽이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벗어났는데요. 이번에 러시아의 볼이 선언됩니다. 정의원과 페체르스키의 볼 경합이었는데요. 아긴스키였군요. 아긴스키와의 볼 경합 상황에서 정의원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갔다는 판정. 샷 클락은 14초. 쿼터 타임은 26초가 남아 있습니다. 자유투 2개가 결국 주어지고 마는군요. 지금은 최성모의 파울. 칼라이노프, 주장 칼라이노프가 또 이런 걸 넣어줘야 이 러시아 팀이 또 다 같이 좀 살아날 텐데요. 칼라이노프의 두 번째 시도 들어갑니다. 자, 80대 60, 여전히 20점 차. 남은 시간은 26.5초입니다. 최성모, 홍순규에게 이진우. 자, 이제 시간 다 쓰겠죠. 최성모, 이진우. 자, 이윤수가 돌아 들어가고 홍순규가 스크린 걸어줄 때 최성모에게 열린 공간이 있었고요. 최성모의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이윤수가 리바운드 성공시키나 했는데요. 이윤수의 파울이군요. 이렇게 되면 이윤수가 파울이 벌써 4개예요. 양 팀의 14번이 모두 파울 4개를 기록하게 됩니다. 팀 파울이 5개였기 때문에 또 자유투가 주어지나요? 그렇군요. 아긴스키에게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대한민국 B팀의 14번 이윤수도 파울 4개, 러시아 대표팀의 주전센터 아긴스키도 파울이 4개입니다. 아긴스키 들어가는군요. 자, 80대 62가 됐는데 공격 기회는 한 번 던지면 마무리 되겠죠. 5초를 남긴 3쿼터.
이윤수의 패스. 최성모 빨리 코트 넘어와야죠. 이제 던져야 됩니다. 홍순규가 확실한 득점을 만들어내나 싶었는데요. 자, 노카운트입니다. 노카운트. 그대로 3쿼터가 종료됐어요. 아긴스키의 모습. 마지막 홍순규가 자, 접점이 없다 보니 직접 돌파를 선택했고요. 파울이 아닌가 하고 레프리를 바라봤습니다만 우치 알아주심은 이미 시간이 종료됐다는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뭐 하지만 여유 있습니다. 대한민국 B팀 80대 62 4쿼터를 물론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18점 차는 절대 적은 점수가 아니거든요. 자, 조금 전 상황들 한번 살펴볼까요? 페체르스키 선수 이 외곽이 또 들어갔군요. 페체르스키였고요. 이진욱이 내준 패스, 장문호의 슈팅. 오늘 이 3쿼터에는 일단 외곽포가 주요한 것이 가장 좋았고요. 패턴 플레이가 여러 번 맞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황준삼 감독과 이상형 코치가 또 선수들을 많이 격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이진욱의 석점이 또 이렇게 들어갔었고요. 지금은 한준영의 좋은 플레이. 지금 세메나스를 등지고 공간을 잘 읽어냈죠. 러시아도 잘 맞받아 쳤습니다만 스코어 18점 차까지 벌어져 있어요. 이진욱의 속공 찬스. 네. 다시 한번 이진욱의 좋은 패스는 아마 최성모 선수였죠. 그렇군요. 최성모의 석점이 또 빨려 들어갔습니다. 최성모가 이렇게 석점 2방을 넣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 기세를 조금 저희 대회가 마치기까지 아직 이틀이 더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이제 3일이 남아있는데요. 남은 4쿼터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하고요. 아마도 이 중고등부 엘리트 선수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손을 흔들어 주는군요. 이 어린 선수들에게는 자신의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고등부 대학부 선수들의 경기가 또 많은 참고가 되겠죠.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대한민국 B팀과 러시아 대학 선발팀의 경기 마지막 4쿼터 10분이 남아있습니다. 스코어 18점 차. 러시아 대표팀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한준영, 장문호, 그리고 안영준, 박지훈, 최성모까지 오늘의 스타팅 멤버들이 그대로 출전해 있는 4쿼터 초반이 되겠습니다. 자, 러시아는 안토노프, 페체르스키, 그리고 세메나스, 아긴스키, 칼라이노프까지 오늘의 스타팅 멤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군요. 자, 3쿼터까지의 이 기록지가 도착해 있는데요. 자, 필드골 성공률이 49%였던 대한민국 B팀, 그리고 러시아는 필드골 성공률 44%였습니다. 리바운드 개수는 여전히 2개 앞서 나가고 있는 러시아가 27개를 기록했고요. 파울 개수는 19개와 18개, 양팀 모두 파울이 좀 많아 보이는군요. 자, 턴오버가 러시아가 많았군요. 턴오버를 많이 내줬어요. 턴오버 13개를 기록했습니다. 이 턴오버만큼의 점수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점 차가요. 자, 안영준이 들어갈 때 파울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페체르스키의 파울이었군요. 안영준에게 페체르스키가 파울을 범하면서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안영준. 지금 박스 라인에 서 있는 칼라이노프와 세메나스는 계속해서 전광판을 통해서 이 동료 선수들의 파울 개수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본인의 파울 개수도 그만큼 중요하겠습니다. 칼라이노프는 파울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만 세메나스가 현재 파울 하나, 그리고 아긴스키가 파울 4개, 페체르스키가 파울 3개군요. 아마도 세메나스는 이 페체르스키의 파울 개수를 좀 걱정한 것으로 보여요. 안토노프 81대 62에서 안토노프 외곽에 있던 페체르스키에게. 자, 반대편에 안토노프가 많이 비어있는데, 자, 빠른 커팅 플레이가 나오나요? 외곽에서 페체르스키가 던질 때 칼라이노프가 받아들고 올린 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아긴스키가 마무리 짓습니다. 아긴스키의 득점으로 81대 64. 골 밑에서는 아직까지 이 아긴스키를 좀 이기긴 힘들군요. 대한민국 선수들이 유럽 선수들 또는 이 미주권 선수들의 신장과 체격을 이기기가 힘든 면이 있어요. 세메나스 선수가
조금 심통을 부려보는데요. 지어주겠습니다. 심판에게 구두 경고를 받았던 세메나스, 자신들의 볼로 선언이 됐는데 아마 기쁨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의 볼로 선언이 된 채로 자, 경기 속게 됩니다. 칼라이노프와 안토노프가 볼 주고받으면서 빠른 타이밍에 안토노프의 석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문호의 리바운드. 자, 대한민국 B팀도 속공전개를 좀 자제하는데요. 최성모가 천천히 선수를 봅니다. 박지훈. 이제 박지훈이 들어왔으니까 또 조율이 되겠죠. 앵커맨 없이 장문호에게 돌아 나온 안영준, 최성모. 최성모가 오늘 오른쪽에서 많이 잘 들어갔는데요. 왼쪽에서도 올려놓습니다. 샷 클락이 부족했는데요. 림을 맞고 나갔고 페체르스키가 볼 챙겨냅니다. 앞에 장문호를 두고 그대로 돌파. 역시 장문호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조금 전 이 샷클락이 좀 많이 부족했던 면은 아쉽군요. 러시아 선수들이 기동력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라이노프라든지 안토노프, 페체르스키 이 세 선수가 발이 굉장히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긴스키가 내줄 때 가로채기 그대로 빠른 속도로 최성모의 역습 레이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페체르스키. 다시 한번 박지훈의 파울. 박지훈이 자 파울 이제 2개째인데요. 박지훈 선수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또 파울로 끊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겠군요. 이지룩 선수가 교체 투입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선수를 빼줄지요. 안토노프의 멋진 슈팅이 들어가면서 81대 66이 됩니다. 최성모, 장문호, 안영준이 돌파 선택할 때 자, 안영준의 멋진 플레이가 나오는군요. 터닝 동작에 이은 레이업으로 득점 만들어냅니다. 안영준 83대 66. 역습에서 이렇게 당하는군요. 83대 68. 안토노프가 빠른 발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막을 틈이 없었습니다. 최성모. 이렇게 되면 속도전에서 좀 우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진욱이 빨리 투입이 돼야겠군요. 장문호, 박지훈. 박지훈이 올라가는데 조금 짧았습니다만 접촉이 있지 않았냐 레프리에게 또 한번 항의를 해보는군요. 세메나스의 묵직한 돌파. 다시 한번 볼 커트에 냅니다. 박지훈의 가로채기에 이어서 최성모의 역습전개. 옆에 안영준이 있었는데요. 안영준이 마무리 짓는군요. 지금 최성모가 약간 무리하게 올라갈 때 안영준에게 볼이 토스됐습니다. 85대 68. 칼라이노프. 자, 러시아 벤치에도 선수 교체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세메나스, 아긴스키, 칼라이노프. 칼라이노프의 슈팅이 다시 한번 빗나갑니다. 칼라이노프는 이번 대회 기간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 득점률이 많이 부진하군요. 세메나스의 득점 85대 70. 자, 아직 볼 오프, 볼 데드 상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들은 여전히 대기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최성모, 장문호. 장문호가 들어갈 때 휘슬이 울렸는데요. 바스켓 카운트, 득점 인정 반칙이 나오는군요. 장문호의 멋진 플레이. 지금은 자, 제가 순간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세메나스 선수의 파울이군요.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칼라이노프와 세메나스가 빠지고 플라투노프와 시조프가 투입이 됐군요. 칼라이노프 선수가 화가 많이 났어요. 칼라이노프 선수 벤치를 발로 한번 걷어차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관중석이 조금 많이 비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저희 오늘의 1경기였죠. A팀 경기 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많은 관중분들이 또 와 계십니다. 우천입니다만 이동에 불편이 있어서 그렇지 이어지는 저희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경기까지도 관중분들의 일요일, 월요일까지죠.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경기에도 관중분들의 많은 관람 부탁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88대 70, 18점 차에서 이어지는 러시아의 공격. 대한민국에서는 이지룩 선수가 교체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성모 선수가 빠졌군요. 최성모가 이 석점 2방을 넣으면서 기세를 좀 올리나 했는데 4쿼터에도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바로 이진욱을 교체 투입한 황준삼 감독입니다. 이 안토노프가 슈팅을 하고 충돌 과정이 있었는데요. 자, 득점 인정이 됐군요. 득점 인정되고 88대 73에서 안영준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페체르스키가 빠지고 리젠코가 투입이 됐습니다. 밀레티치가 투입됐습니다. 시접 건네주고 아긴스키까지 좋은 패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아긴스키의 득점 88대 75. 박지훈과 이진욱의 조합을 또 한번 봐야겠죠. 장문호인데요. 장문호도 외곽이 가능합니다. 림을 맞고 나올 때 지금 신장 차가 꽤나 나지만 이 박지훈 선수가 또 리바운드 잘 따내줬어요. 장문호 한준영에게, 한준영이 도는 동작에서 러시아 선수 손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대한민국 벤치에서 작전 타임 요청이 있었는데요. 자, 잠깐 또 러시아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러시아가 발이 느린 선수를 거의 모두 뺐다고 봐도 되겠군요. 주득점원인 밀레티치를 제외하고는 발 빠른 선수 3명을 투입했습니다. 아긴스키가 물론 골밑을 지키고 있고요. 대한민국 팀은 이 최성모가 또 외곽이 잘 안 들어가니까 이진욱을 투입시켰는데, 황준삼 감독과 이 이상형 코치의 머릿속이 저도 궁금하군요. 일요일 경기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일요일이고요. 하나는 경기가 3개가 준비되어 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자면 이번 대회가 5일간 펼쳐지는데요. 저희가 내일은 휴식일을 가집니다. 오늘이 이제 예선 마지막 3일차 경기가 되겠고요. 일요일에는 5, 6위전 그리고 준결승 1, 2 경기가 2시부터 연달아 펼쳐집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가 되니까요. 많은 시청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도 제가 중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이벤트도 더욱 풍성해지고요. 이 경기장 저희 관중석이라고 하죠. 관중석의 의자도 교체가 돼 있고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개선돼 있는 서울특별시 잠실학생 체육관입니다. 자, 이어갑니다. 남은 4쿼터 4분 57초 절반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진욱이 건네줄 때 아긴스키의 터치아웃. 자, 러시아 대표팀이 일본에게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만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이렇게 큰 점차로 뒤지고 있다 보니 선수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군요. 샷 클락이 부족했는데 안영준의 석점이 터집니다. 조금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적은 샷 클락에서 던진 슛이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군요. 91대 75. 자, 오늘 다득점 경기 만들어내고 있는 대한민국 B팀. 조금 전 이 안영준 선수의 모습인데요. 자, 1, 2쿼터까지 이 또 상대해야 하는 타 팀들이 또 경기장을 방문해서 전력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른 국가 팀들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대한민국 A팀 동료들이 또 경기장을 찾아서 관람을 하고 있군요. 다들 같이 이렇게 대학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궁금할 수 있겠죠. 랍테프 감독의 모습. 자, 스코어는 91대 77이 됐습니다. 안영준. 자, 볼 전달됐습니다. 장문호가 외곽에 있던 박지훈에게 건네주고 한준영. 빈 선수가 있었군요. 이진욱의 외곽이 또 들어갑니다. 연속 석점으로 94대 77. 이번에도 일격을 당할 뻔했는데요. 안토노프의 외곽을 플라투노프가 골 밑에서 잘 챙겨 넣습니다. 94대 79. 자, 하지만 대한민국은 팀 파울이 5개가 채워졌어요. 이 부분은 확실히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장문호가 파울 4개고요. 자, 한준영이 들어갈 때 고르나이프가 잘 막아냈습니다. 고르나이프가 내준 볼, 플라투노프의 골밑 슛이 들어갑니다. 94대 81. 자, 일단 팀 파울이 좀 신경이 쓰이고요. 주축 선수들이죠. 주장 장문호라든지 나머지 선수들이 파울 트러블에 좀 묶여 있어요. 수비할 때 좀 조심스럽죠. 한준영도 파울이 3개입니다. 장문호의 외곽.
림을 돌아 나왔고 플라투노프의 리바운드에 이어서 속공 시조프 밀레티치인데요. 밀레티치의 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시조프가 또 챙겨냅니다. 자, 선수들 끝까지 집중해야죠. 지금도 충분히 들어가서 리바운드 같이 싸워줄 수 있는 그런 곡이었는데요. 시조프가 리바운드하고 안영준이 또 충돌을 하면서 자, 이 시간대가 이진욱과의 충돌이었군요. 이진욱과 충돌하면서 이진욱이 파울 2개째를 기록합니다. 팀 파울이 5개였기 때문에 시조프에게 당연히 자유투가 주어지고요. 남은 시간 3분 22초에서 스코어는 10석점 차입니다. 94대 81. 자, 12점 차가 됩니다. 이 시조프와 밀레티치는 후반전의 사나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다시 한번 시조프의 자유투. 돌아 나옵니다. 리바운드 한준영이 따냈고 장문호가 건네줍니다. 박지훈 이진욱에게 이진욱. 자, 선수들 봐야죠. 오히려 계속해서 박스 근처까지 볼을 근접 투입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B팀인데요. 이렇게 외곽으로 한번 돌려나오면 박지훈에게 찬스가 생깁니다. 박지훈의 석점. 시조프가 화가 단단히 났어요. 조금 전 상황 보실까요? 잘 내줬어요. 박지훈이 완전 비어있었거든요. 자, 고르나이프가 돌파 한번 해봤는데 반칙 없이 잘 막아냈습니다. 한준영. 자, 이 시조프 선수가 화가 단단히 났었는데요. 선수들이 다시 한번 기운을 차려줬으면 좋겠군요. 러시아팀. 장문호에게 볼 투입될 때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고르나이프가 전방으로 플라투노프의 돌파. 레이업 그대로 적중되는군요. 97대 84. 자, 10점 차 이상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 선수들도 심리적으로 동요되기보다는 조금 더 침착하게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은 시간 2분 14초. 자, 이제 박지훈, 이진욱, 안영준까지 이 세 선수가 모두 외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러시아 선수들이 이 선수들을 놓치는 순간 또 다른 패턴 플레이인가요? 전달이 되지 못했군요. 시조프가 박지훈을 앞에 두고 선수들 파울하기 좀 부담이 있어요. 대한민국 선수들. 박지훈과 장문호가 앞에 있었는데요. 시조프의 돌파를 거의 그대로 보내줬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97대 86. 이제는 공격을 성공시키는 데 집중해야 하는 대한민국 B팀. 장문호, 박지훈. 직접 돌아 들어갈 때 시조프가 유니폼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자, 홍순규 선수가 한준영 선수 대신에 들어왔고요. 파울을 이제 3개째를 기록한 시조프가 빠지고 칼라이노프가 투입됐습니다. 시조프 선수가 좀 감정적으로 동요된다고 생각하니까 납테프 감독이 바로 빼주는군요. 이진욱 안토노프를 앞에 두고 빠른 타이밍에 미들 점퍼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르나이프의 리바운드에 이어서 속공입니다. 칼라이노프가 올라가면서 득점 성공시킵니다. 97대 88. 안영준이 들어갈 때 밀레티치의 파울. 자, 러시아도 이번이 마지막 팀 파울이었어요. 팀 파울 5개가 채워졌습니다. 밀레티치는 퍼스널 파울 2개째를 기록했고요. 자, 남은 쿼터 타임 4쿼터 1분 17초가 남아있습니다. 안영준이 돌파 시에 파울을 당했기 때문에 자유투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대회 기간 컨디션이 좋은 안영준 선수를 또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난 농구 대잔치 때 이 연세대학교의 주전 자원은 아니었습니다만 교체 투입되면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줬던 이 안영준 선수인데요. 네, 어린 관중분들께서 또 즐겨주시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경기장에 찾아주면 그저 농구만이 아닌 다른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다시 선수 교체가 있군요. 자, 랍테프 감독이 한국의 몰이 선언이 되자 우치하라 레프리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는데요. 우치하라 레프리가 좀 진정을 시켜봅니다. 랍테프 감독, 아나톨리 랍테프 감독이 자, 저렇게 흥분한 모습은 이번 대회 기간에 처음 보는군요. 안면이 굉장히 붉어질 정도로 흥분했던 랍테프 감독. 이진욱의 볼 투입이 좋았어요. 하지만 이게 들어가지 않는데요. 박지훈의 파울.
박지훈이 파울을 얻어냈는데요. 아, 지금 안면부에 이 페체르스키의 팔꿈치에 강하게 충돌이 있었어요. 아, 큰 부상이 아니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박지훈 선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박지훈과 페체르스키가 같이 뛰었는데 양 선수가 서로에게 접촉이 있었는데, 자, 우선 박지훈 선수의 파울로 선언이 됐군요. 박지훈 선수를 곧바로 빼줍니다. 자, 양 선수 모두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박지훈 선수의 파울로 페체르스키에게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스코어 99대 88, 11점 차. 남은 시간은 55초입니다. 스코어 99대 88에서 11점 차 이어가는 페체르스키의 두 번째 시도. 자, 좀 아쉽네요. 89까지 따라잡긴 했습니다만 10점 차에서 남은 시간이 너무 적단 말이죠. 50초. 장문호, 홍순규, 안영준. 오히려 이 대한민국 B팀의 패스 플레이는 더 살아납니다. 정희원이 또 투입되어 있군요. 안영준이 레이업 시도해봅니다만, 자, 스윙 작업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공간 돌파한 이후에 마무리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플라투노프의 외곽, 림을 맞고 돌아 나왔고 남은 시간은 24초. 정희원. 자, 이제 정희원이 시간을 충분히 쓰겠죠? 안토노프와 매칭인데요. 자, 시간 많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 13초. 장문호가 고르나이프를 앞에 두고 다시 한번 홍순규에게. 안영준. 남은 시간 4초. 샷 클락은 3초가 남았습니다. 안영준이 던졌는데요. 그대로 들어가는군요. 마지막 4쿼터가 종료될 때 안영준의 멋진 마침표 석점 버저비터까지 여러분은 지켜보셨습니다. 자, 102대 89 스코어가 믿겨지십니까? 어제 일본과 경기를 가졌던 대한민국 B팀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았고요. 러시아 팀은 일본 팀을 또 이겼기 때문에 1승 1패를 기록하면서 조 2위로 자리를 잡겠군요. 대한민국 B팀은 조 1위가 되면서 자, A조 2위 팀과 맞붙게 되겠습니다. 자, 102대 89로 대한민국 B팀이 조 1위로 2승으로 조 1위를 차지하는 것을 생중계로 보내드렸고요. KCC와 함께하는 2016 아시아 퍼시픽 대학농구 챌린지, 내일 하루 휴식한 후에 저희는 일요일 2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캐스터 이종익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CC 2016 Asia Pacific University Basketball Challenge have enjoyed having you at today's game. We will continue the games on Sunday, July 3rd with a matchup between the Team Chinese Taipei and Team Japan at 2 p.m. A semi-final matchup between Team Russia and Team Korea at 4:30 p.m. And another semi-final matchup between the Team USA and Team Korea B at 7. Thank you for joining us tonight and get home safely in this pouring rain outside. We are looking forward to having you at the games this Sunday. Good night.